보았습니다. 파일 시스템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파일 시스템은 어디에 깔린다고 했죠? 파티션에 깔립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 앞에 512바이트 MBR 그리고 프라이머리 파티션 4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각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이 한 가지씩 깔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똑같은 그 파티션을 가져도 똑같은 파일 시스템을 가져도 파티션상에 똑같은 파일 시스템을 가져도 상관없지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구조, 한 파티션에 올라간 그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처음으로 이제 부트블럭, 첫 번째 부트블럭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블럭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이 아이노드 블럭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과 디렉토리 블럭으로 이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그 의미상으로 보면 이 4개의 블럭으로 나뉘게 되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부트 블럭은 운영체제를 부팅시키기 위한 코드가 저장되어 있다. 처음에 컴퓨터를 켰을 때 그 바이오스가 수행되고 부트로더에서 운영체제를 불러올 때 그때 운영체제를 불러올 때 그 처음 시작하는 코드들을 넣는 부트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블럭인데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서 이 그 파티션에 설치된 그 파일 시스템을 실제로 논리적으로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마운트를 한다거나 또 리드 라이트 연산을 한다거나 어떤 조작을 하고자 할 때 메타데이터들이 이 슈퍼블럭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드 블럭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파일이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아이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노드에는 그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은 반드시 아이노드 블럭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블럭, 보통 이제 데이터 블럭도 있고 여기에 디렉토리 블럭도 있습니다. 파일이 보관해야 되는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아이노드가 그 파일에 대한 그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메타데이터,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파일의 실제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위치가 데이터 블록입니다. 그리고 아이노드에서 그 데이터 블록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은 적어도 하나의 파일은 자신의 아이노드를 갖고, 그 아이노드들은 그 데이터를 데이터 블록이나 디렉토리 블록에다 저장을 하는데 그 위치를 아이노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일 수 있다. 여러 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아이노드에서 두세 개로 이렇게 링크를 해서 순서만 정해주면 되니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 파일의 내용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그 상위 유저가 볼 때는 그 데이터들이 다 리니어하게 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노드와 그리고 데이터 블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파티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 위에 어떤 파일 시스템을 크리에이션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트 블럭, 그리고 슈퍼 블럭, 아이노드 리스트, 그 다음에 디렉토리 블럭스 앤 데이터 블럭스,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 부트 블럭은 부트에 관련된 거, 슈퍼 블럭은 이 파티션에 대한 이 파일 시스템 상태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있고, 아이노드 리스트는 파일이 있는 것처럼 그거의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그 아이노드들이 있고, 그 아이노드를 따라가 보면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디렉토리 블록스 앤 데이터 블록스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노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아이노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요건 이제 데이터 블럭인데, 디렉토리 앤 데이터 블럭인데, 데이터 블럭과 디렉토리 블럭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그 아이노드 블럭을 보면 아이노드 상에
그 파일에 대한 정보들 여기에 이제 채워져 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노드가 실제로 이 데이터 블럭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first 데이터 블럭, 첫 번째 거, second 데이터 블럭,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블럭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아이노드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접근했을 때 이 아이노드를 통해서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데이터 블럭들을 참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이노드에서 그 읽는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레이어에서 이렇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꼭 리니어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요 디렉토리 블럭을 하나의 예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요 디렉토리 블럭 요거를 예로 보면 이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노드 넘버, 그 다음에 파일 네임 해서 이렇게 파일 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파일 네임하고 아이노드 넘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디렉토리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아이노드 넘버 12494였는데 얘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12494 여기 아이노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점이니까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아이노드는 12494 여기 있네요. 얘를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12346은 지금 페어런트 디렉토리입니다. 페어런트 디렉토리. 그래서 페어런트 디렉토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이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얘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또 디렉토리 블럭이 있습니다. 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의 내용을 안을 보면은 12346 이렇게 되는데 그건 현재 디렉토리죠. 그러니까 본인의 디렉토리인 겁니다. 본인의 디렉토리고 12346이고, 12346은 뭡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페어런트로 이렇게 돼 있고, 페어런트를 찾아가 보면 12346이 첫 번째 여기서 그 페어런트 디렉토리가 이 디렉토리에 12494의 디렉토리에 페어런트 디렉토리의 그 아이노드 넘버가 12346이었죠. 그래서 12346을 따라가면 얘가 이제 페어런트가 되고, 페어런트인데 쭉 따라가 보면 그 페어런트의 구조가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페어런트도 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디렉토리에서 페어런트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브라우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런트 디렉토리가 요 디렉토리다 했을 때, 커런트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가 요 디렉토리라고 했을 때, 12346 디렉토리가 현재 디렉토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디렉토리를 지금 이 커런트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커런트 디렉토리에 그 테스트 dir이라는 게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노드를 할당받습니다. 아이노드를 할당받았다는 얘기는 아이노드 리스트에 아이노드가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19029죠. 19029 따라가면 19029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본체를 이 아이노드의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 디렉토리 블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블럭 가보면 19029가 현재 디렉토리인, 그러면서 얘의 페어런트 디렉토리는 뭐죠? 12346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테스트 dir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테스트 dir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요 디렉토리의 엔트리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디렉토리도 어딘가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노드가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디렉토리 블럭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 블럭의 내용은 페어런트를 그 전 디렉토리로 하는 디렉토리 블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엔 요 모양이었는데 여기서 테스트 dir이 여기 생겼으니까 아이노드도 하나 생기고 디렉토리 블럭도 하나 생기고, 이 디렉토리 블럭의 페어런트는 누굽니까? 요것이 됩니다. 커런트 디렉토리라고 화살표 되어 있는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디렉토리에서
그 어떤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노드가 만들어지고 그거의 페어런트하고 차일드 관계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 다루기는 디렉토리와 이제 파일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장에서는 그 파일 다루기, 예를 들어서 함수로는 이제 open, 그리고 create, 그리고 close, read, write, else, unlink, remove 이 정도의 그 펑션을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호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커널 수준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시스템 콜을 궁극적으로는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이 시스템 콜이 넘버로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식 자체가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로 셀프 다큐먼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콜 200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mkdir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구성하게 되면 그 훨씬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mkdir 디렉토리를 만드는구나, 셀프 다큐먼트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호출과에 연관된 그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보면 오픈이 있습니다. 이 오픈은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읽기 또는 쓰기용으로 열거나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서 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픈 자체가 오픈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옵션을 주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을 또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서 열 때 크리에이트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는 오픈이나 크리에이트로 열어진 그 파일들을 닫는 데 사용되는데, 오픈이나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받게 됩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 값으로 받게 되는데, 그 리턴 값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이제 마칠 때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함수로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 수행이 끝나면 저절로 그 운영체제 레벨에서 그 파일들을 닫습니다. 닫지만 사용자가 그 오픈한 것은 사용자가 닫는다는 원칙으로 프로그램은 그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read하고 write가 있습니다. 그 파일을 오픈했으면 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바이너리든지 텍스트든지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ad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 파일에다가 연 다음에 write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려진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elseek는 뭐냐면 그 파일 안에서 읽기 쓰기 포인터를 지정한 바이트 위치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파일 포인터가, 파일 주소를 가리키는 애가, 옵셋을 가리키는 그 파일 포인터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처음에는 맨 앞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설정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바이트 뒤에 읽고 싶다 그러면 elseek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서부터 읽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랜덤 리드 라이트가 되니까 이제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unlink, remov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파일을 뭐 만들어져 있거나 그런 파일들을 지울 때 unlink, 이게 연결을 끊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특별히 이제 지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remove는 명령이 원래 있죠. rm 명령으로 해서 remove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로 remov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좀 더 자세히 이 오픈 시스템 콜에 대해서, 오픈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파일을 개방하거나
그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 후에 개방할 때, 그러니까 만들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오픈 그 퓨전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include는 types.h, sys 밑에 include 밑에 sys 밑에 types.h, 그리고 stat.h, 펑션 컨트롤 fcntl.h, 이런 헤더 파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에 이제 그 파라미터를 보면은 const 캐릭터 패스 네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려고 하는 또는 만들고자 하는 파일의 패스 네임을 이와 같이 주어서 오픈하거나 만들고 오픈하거나 할 때 이제 패스 네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const 캐릭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넣어주면 이 const로 되어 있다는 거는 오픈이라는 그 함수 바디에서, 함수 내부에서 이 그 변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를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 선택적으로 모드 타입의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패스네임은 개방할 파일의 경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 포인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플렉스는 파일의 개방 방식을 지정한다. 그 파일이 오픈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쓰겠다 라는 그 개방 방식, 그거를 지정해주는 플래그입니다. 이 플래그에 따라서 그 파일을 어떻게 쓸 수 있나를, 미래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생략하긴 하는데, 그 새롭게 생성하는 파일의 초기 접근 권한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접근 권한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 이제 거기다 써놓게 됩니다. 그러면 umask 값이랑 연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 파일의 그 접근 권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 알아두시면 되고, 리턴 값으로 반환값, 리턴 값으로는 정상적으로 파일이 오픈이 되거나 그러면 파일 기술자를 파일 기술자를 반환하게 된다. 이 정수로 된 파일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t open 이렇게 되어 있죠. int op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테저로 된 어떤 값을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파일의 개방이 실패할 경우에는 -1을 반환합니다. 파일 기술자 중에는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0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1이 반환이 됐을 때는 파일 개방이 실패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오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때는 오픈이나 크리에이트를 사용한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만 하려면 오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만들려면 오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크리에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